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전 세계가 지금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하게 대한민국에 SOS 요청을 하기도 한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도쿄올림픽은 1년이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슈는 유럽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이른바 영유입 확진 사례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트럼프의 SOS 요청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의료 장비가 지원 가능하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히 요청을 했고 국내의 여유분을 최대 지원하겠다라고 답을 했다.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자 승인되도록 즉각 조치할 것이다라고 답을 했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0년에 열릴 도쿄올림픽이 2021년으로 1년 연기가 됐습니다. 現下の状況を踏まえ、アスリート、世界のアスリートの皆さんが最高のコンディションでプレーでき、そして観客の皆さんにとって安全で安心な大会とするために、おおむね1年程度延期することを軸として検討していただけないかという提案をいたしました。バッハ会長から 100% 同意するという答えをいただきました。そして遅くとも2021年の夏までに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を開催するということで合意をいたしました。 아베가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미국과 유럽 등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도권이 유럽과 미국발 이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국내 확진자는 9,000명을 넘어섰고 수도권에서 해외 입국 뒤 감염된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20대는 영국에서 귀국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동작구의 20대는 미국에서 귀국했는데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해외발 확진자의 2차 감염, 경기 수원 50대 부부, 20대 여성이 확진됐는데 17일 프랑스에서 귀국한 뒤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환자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유럽에서 귀국하고 본인이 확진됐고 본인 주변으로도 전염을 시킨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양시설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고요. 목포에 붕어빵을 판매하는 부부도 확진을 받았는데 감염 경로가 오리무죽인 상황인지라 상당히 좀 경계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고려대 약학대학교의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제 최대 이슈는 유럽에서 들어오는 유럽발 입국자, 미국에서 들어오는 미국발 입국자. 지금 세계 66개국은 해외 입국 금지를 한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은 외국의 문호를 개방한 상황이고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에 의한 확진자가 나오고 거기에 2차 감염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문가들 저 포함해서 계속 우려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조기에 학교 개학을 추진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현재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수를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해외 유입되는 이런 사례들을 철저히 방지를 해야지만 그래야지 우리나라 개학도 조속히 시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수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 제2의 신천지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내가 조금 불안해도 이게 우리나라처럼 즉각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받고 이러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이른바 한국을 탈출지로 한국을 도피처로 여길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오늘 여러 조간신문에서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도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다 들어올 수 있고 비용 지원도 해주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 시스템이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단 능력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무수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감염이 됐는지 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선별진료소와 같은 데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의심 증상이 있으면 어딜 가야 되는지도 정확히 모르고요. 주치의한테 전화를 하면 뭐 이러이러한 저한 사항 물어보고선 그냥 자택에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빨리 검사도 받고 있고 중증으로 예후가 안 좋을 때는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조건들이 다 무료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이른바 유럽발, 미국발 입국자 중에 코로나19가 확진돼서 지역 2차 감염까지 되는 사례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더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더 많이 들어올 테니까. 사례들이 늘어날 테고 더군다나 이게 계약하고 맞물리게 되면 굉장한 후폭풍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나오셨는데 하루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해외 입국자가 1,000명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전원에 대해서 검사하기로 방침을 했지만 하루에 1,000명씩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도 방침을 바꿨습니다. 혹시 일각에서는 우리가 초기에 중국발 입국자들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명분이 없어져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입국 금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게 예. 중국발 초기에 막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저는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오히려 그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한 공항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나가면 제외 국민이라고 지금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지 않은 바깥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대부분 유학생, 학생들입니다. 우리하고 일본만 몇 나라가 지금 학기 중이죠. 지금 계약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머지 나라는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와요. 5월달 되면 여름방학이 들어갑니다. 지금 학기 중에 아예 미국에서 학교에서는 아예 인터넷 수업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냥 쫓겨났어요. 예. 미국 자기들을 위해서. 만약에 그네들이 우리 재국민들이 아파 보기나 해주십시오.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 잘하셨어요. 갈 병원도 없습니다. 돈도 비싸지만 우리 같이 응급시설이 잘 안 돼 있잖아요. 뻔히 알면서 자꾸 그 공항에 들어온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열어놨기 때문에 국내에 확진자를 못 막고 있다? 이런 방식의 이야기는요. 제가 볼 때 좀 아니하다 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파고 들어간다면 어쩌면 오히려 빨리 들어오라고 해야죠. 와서 온 사람 들어올 때 입국 절차를 아까 그 말에 동의해요.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방안 강구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아까 트럼프가 도와달라 해서 트럼프? 내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죠. 정말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것이 대한민국과 사람과 관련된 코로나 극복 방법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좀 관대하게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박상철 교수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고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불안감이에요. 과학적인 부분은 당연히 가야 하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요인을 하나라도 차단해 달라 그거예요. 왜 내부에만 국내에만 여러분들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왜 바깥에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신경을 쓰지 않느냐. 현재 지금 수치로 나오잖아요. 30% 정도가 해외에서 지금 들어오는 숫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많은 나라들이 이미 하고 있어요. 유럽 34개 나라는 이미 다 막았습니다. 전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왜 지금 우리는 이거 막지 않습니까? 하는 그 답을 못 들었어요. 다만 짐작들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모범 국가로 지금 칭찬받고 있는데 한국이 민주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고 있는데 이런 모습까지도 더 포함되면 더 나이스하지 않은가, 더 멋지지 않은가 그런 어떤 칭찬을 너무 의식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건 좀 아니길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묻혀 들어간 게 하나 있었어요. 3월 13일자 타임즈예요. 예.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분석 기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싱가포르, 대만, 홍콩을 굉장히 잘한 나라로 평가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초기에 잘 못한 나라로 지적을 했었어요. 지적의 대표가 뭐냐면 중국과 가까이 있으면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역시 싱가포르, 홍콩, 대만은 중국과 가까이 있는 관계로 신속한 대응을 했다. 거기서 신속한 대응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국경을 통제하고 입국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